포스코 2022년도 그 연결 재무제표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또 2023년도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11%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43.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10.7회전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에너지를 팍팍 기를 넣어주시는 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4조 7,50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재고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매출원가가 근데 더 올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5.9%, 약 6%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47.5%가 하락한 4조 8,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슬프 손익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것이 54조 5,600억 원대로서 19.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 증가율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이 그 1.5% 감소했고요. 스루풋율도 4.5%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운영 비용이 1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그 슬픈 영업이익은 4조 7천억 원대로서 43.1%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28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배부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그 비율을 비교했을 때 원재료비 가격이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1차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포스코도 아쉽게도 그 이 숫자들을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좀 짜증나게 일일이 그 숫자 입력으로 다 재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폐 단위 소수점을 그 쉼표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86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슬프트 영업이익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익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입력하기가 아주 그 싫어서 별로 이거 분석에 별로 그 제가 그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계액만 재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작년에 그 무려 그 6조 가량이나 그 재고가 증가했었네요. 그러니까 올해 그는 뭐 적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이 글씨체를 뉘인 것은 또 그 포스코가 그 이 연결로 하다 보니까 그 업종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그 구분을 안 하고 그 표준식대로 안 하고 그냥 전체 금액을 그 이 54조 4,500억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고자산 명세의 그 증가액을 그 증가액인데 이제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됩니다. 이게 그 21.6% 매출 원가 재료비가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은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비가 15.1% 금액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0.1%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가 0.1% 하락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또 이렇게 2차 추론이 됩니다. 이것은 이 손익계산서의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슬슬 한번 밝혀봐 가는 거로 하겠죠. 그래서 이 비성분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포스코 홀딩스가 되면서 그 뭐 뇌화물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그 기업들을 연결한 종속 자회사들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석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개별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원인도 이런 데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그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연결로 봤을 때 그 이 현금식으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을 보자 그러면은 현금이 그 4,156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4,156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57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583억 원을 어디다가 공급 유용을 했느냐, 자금 유용을 했느냐, 뭐 껌 사 먹었느냐, 보통 저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2,596억 원어치 그 이 평가 손실을 했다. 그래도 그 차이가 1,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3년 연속 계속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연결로 하면서 재고 관리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또 감사 보고까지 나오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공인의 회사들이 이런 거를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다 일반적으로 맞출 텐데 그 뭐 이런 게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와도 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가 있잖아요.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비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이 29%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곱하면은 그 차액 이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스룹풋 회계 손익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가공비를 그 원재료에 애드해 가지고 가치가 상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만은 스루풋 회계는 전혀 그 현실하고 틀리다. 그건 어차피 쓴 비용이기 때문에 그 재고 자산의 가치가 그 원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 그 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뭐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도 서비스업이라든지 기타 그 이 히트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원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뭐 화장품도 그렇죠. 운영 비용에서 그 이 인건비가 그 1조 6천억 원대가 그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4조 뭐 이렇게 됐는데 요 인건비가 포스코 홀딩스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하자면은 그 6.5%가 그 인건비 비율인데 11.5%가 내려간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직원 수 개별로 제가 좀 그 힘들게 찾았는데 검색을 해서 그렇게 이거를 나누면은 그 인당 9,200만 원 연봉을 받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사업 보고서는 그 2022년도가 첫 해로 나와서 전년도의 인원을 그또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한 9,200만 원 선이면은 뭐 대기업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협력자 복귀가 근데 12.4%나 증가했어요. 이것은 협력 작업이라는 것도 대부분 그 이 비정규직
그 하청회사겠죠.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인건비가 12.4% 인상을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용수비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스팀도 쓰고 그다음에 에아도 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 9,363억 원으로서 25.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력비 올라갔죠. 또 이 가스 가격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운반비가 이 3조 원대로서 작년보다 그 더블이 올랐어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 뭐 많은 것들이 다 올랐지만은 운반비에는 수출 운임, 해운임도 있겠지만 국내 화물 대란이 포스코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은 운송 단가를 진작에 올려줘 가지고 뭐 파업에 동참할 일도 없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기름값 오르고 그러니까 인상시켜 줄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소문에 의하면은 이 포스코에서 퇴임하신 분들의 또 퇴임 후에 일자리로 이런 운송회사에 또 이렇게 또 부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직에서 일할 때 포스코하고도 거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은 좀 들어서 이 퇴직을 하더라도 또그 노후 또 배려를 그렇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운송비 안 올려줄 수 없죠. 먹고 살겠다는데. 자, 그렇게 좀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크게 좀 미쳤다. 물론 이제 전력료 올라간 것도 이제 크고 큰 거겠죠.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그 전년도보다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뭐 그만큼 재고를 크게 안 늘리고 생산량 조절을 좀 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에, 그 작년에 이 저게 있었죠. 그 태풍 피해로 해서 공장 생산 중단이 좀 된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 생산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재고가 좀 많이 안 증가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2021년도에 재고가 많이 증가했죠. 태풍이 올 줄 알고 미리 그렇게 재고를 많이 증가시킨 건지 그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스코가 점쟁이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2022년도에 14.5회전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모델로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적어도 1년에 12회전 이상을 하면은 한 달 내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한 12회전은 제조업체로서 좀 취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수르폰율 하락은 요거는 이제 매출 재료비까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역방향이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요거를 포스코가 반증하려고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던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입증 추론을 세워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임팩트 미래 가치는 그 재고 회전율 향상이면은 이 미래 가치가 11.5%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도 최하 11.5% 내년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 매출액이 한 최하 11.5%는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이제 비유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총 자산 회전율이 조금 뭐 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조업으로서는 일 정도는 돼야 잘 자기의 역량을 10분 발휘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물론 그 어느 정도 그 여유는 좀 가져가야 되겠죠. 여유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이 넘는 기업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관 한 9할 정도 그 총자산 회전율이 그 정도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결이다 보니까 여기 니켈까지만 철강제 부분으로 보고 매입 비중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 철광석 석탄 철수 금액을 한꺼번에 봤어요. 그러면은 그 이게 그 단순 평균으로 25.2%가 증가 상승했는데 매입 비중을 곱하면은 한 12%의 그 제품 단가 인상 요인이 된다. 니켈은 많이 올라가지고 16.8%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걸 더하면은 29% 그 원재료 가격이 그 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열연 제품과 냉연 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료를 제시를 매출 비중을 좀 그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19.8% 가격 인상이 됐다. 이거 이 밑에 것들은 다 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 이 전력 그 이거는 LNG를 수입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종속 기업들에서 하는 거라서 이것은 이 포스코 케미칼이 내함을 하고 생석회 이런 걸 하고 전력은 포스코에서 직접 하는 모양인데 그 열병합 발전이나 뭐 LNG 발전 이런 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 평균으로 이 28.96%가 증가했는데 제품 가격은 19.8%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다 하는 것은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철광석 빼고는 뭐 석탄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 철을 만들려고 그러면 석탄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철 스크랩은 좀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올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을 거라는 그 이 연결 재무제표의 비성분 그것은 그렇게 이 정확한 불확실한 그 어떤 그 이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우리가 그 논리 도구로서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좀 논리력을 좀 정립을 해보면은 만약에 만약에 뭐뭐 하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가정을 합니다. 이를 회사가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입증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원재료 가격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그 과학의 정신은 과학적 사고방식이죠. 논리.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투명성 법정에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가정을 해서 그 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다면은 회전율의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재고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 산출은 연결로는 불확실하므로 또 개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 투명성을 따지려면은 그렇게 이제 그 이 투명성 법정에서 제가 변론을 그렇게 필 수 있지 않을까. 포스코를 대신해서 이렇게 좀 하지만은 현금 흐름표의 그 저기 차액만큼은 그거는 변론하기가 어렵습니다.
현금은 일단 맞춰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결로는 매우 좀 그런 그 오차들이 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현금 재무제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어, 지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5조 9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기업의 비율이 6.1%로 올라갔고요. 관계기업 비율입니다. 그 연결일 경우에는 종속기업이 다 포함된 거니까 이 비유동 자산 흐름에. 그리고 세후 현금 순이익은 9조 6천억을 벌었는데 현금 수익률은 11.7%로서 작년보다 7.3%가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서 2조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율은 29.4%로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율이 2.3%로 산출이 되네요. 2020년도에 3%였는데 요즘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저금리용을 써서 그런 건지 이것도 그 부채도 은행 차입금만이 아니고 뭐 사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 지급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주잉여 현금으로서 그 3,419억 원의 그 이익배당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 비율로 보면은 0.4%뿐이 안 되는데 작년에는 1.2%면 이건 또 왜 이렇게 뭐가 많냐. 또 재작년에는 그 2.5%가 또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거는 다음 장에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사는 1조 6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 차입금이 없을 때는 순수하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차입금에 의한 돈이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1조 6천억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이 약간 올라갔죠. 차입금 등으로 돈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잉여금률은 2812%로서 57.2%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을 이 자본 변동표에서 뽑았는데 이익 배당률로만 보자 그러면은 여기 자기 주식 취득까지 하고 자기 주식 소급가까지가 이익 배당 성격으로 봤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할 때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므로 인해서 차액 실현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는 이제 주주들한테는 플러스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4%였는데 작년에 1.9%, 재작년에 2.3%였으면은 계속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이익 배당률을 줄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현금 흐름표, 주주잉여 현금 흐름, 산출한 금액하고 이렇게 일치하도록 검증이 됩니다. 자, 2022년도 실적을 통해 가지고 2023년도 실적을 변수들을 다 요소들을 감안해 가지고 작성한 건데 2023년도에 이거를 어떤 이 수출 물량 단가다 해 가지고 한다면은 포스코한테 그 판매 가격 내역을 내놓으라 하는 데는 아마 국내에서는 없을 거예요. 거의 뭐 독과점식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좀 공개해라라고 무슨 외국 큰 바이어가 뭐 미국 같은 데겠죠. 그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내밀어 봐. 니들이 얼마나 그 덤핑을 해서 수출하는지. 중국 애들도 지금 좀 덤핑해져고 미국 사람이 지금 망할 지경인데 한국도 덤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 검토해 봐가지고 요즘은 뭐 잘 하고 있네.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9,600만 원에 이번 건은 수입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은 예상은 한 5조 정도 남는 건데 한 460
4조 6천억 정도 남는 거로 100만 원 단위로 표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가격을 좀 깎았으니까 좀 뭐 수입 그 쿼터량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겠냐. 3%만 좀 2023년에 더 물량 수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되면은 한 5조 3천억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지금 요거는 재고가 증가 안 하는 거로 한 거고요. 여기에서 생략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 판매할 때 재고는 어, 말하자면은 그 제로다 증가액이 그것은 이제 파는 만큼 또 그만큼 생산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고가 많으니까 그냥 생산량 감소를 해서라도 재고를 줄여라. 한다면은 5%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3조 8,500억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 5조 3천억짜리가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맹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스루풋 회계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얘기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활용해서 운영 비용이 12% 정도, 이 2022년도에 한 14% 증가했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한 12%만 좀 올려보는 거로 하자. 조금 더 원가 절감, 비용 절감 해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5%더 증가시키는 거로 하면은 예상 매출액은 한 93조 9,800억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견적을 낼 때는 우리가 100조에 좀 써내자. 근거가 뭐냐면은 이 재료 비율이 18% 인상됐다고 보고 이 재료 비율 인상분만 인정해 달라. 그 비율만큼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100조 정도 제안서를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이 100조로 맞췄다고 한다면은 예상이익이 뭐 약간 줄어드는데 재고 회전율을 만약에 12회 전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어, 영업이익이 무려 4조나 늘어가지고 10조 원 정도까지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그만 12회전이면은 뭐 매우 높긴 한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재고를 감소시켰다면은 생산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은 변동 없이 계약 올해 계약에서 뭐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 많이 이 상승됐습니다. 47,000원 작년보다. 그리고 이 액면 가격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주주명을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9.11%, 블랙락이 5.19%, 그 다음에 외국인 전체는 49.8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도 지금 블랙락만 5.1%인데 여기 골드만도 있고 뭐 하는데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미국 및 영국 투자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잔잔하게 뭐 서구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는 하지만은 저건 이 미국 수준으로 본다면 지들도 포스코가 돈이 남아야 이익 배당을 받을 테니까 이건 뭐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는 없지 않겠냐. 근데 국내 포스코에 무슨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봉착이 될 경우에는 이런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이 좀 발을 나서 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포스코 이름으로 이 미국에도 행동주의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뭐 어저께 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당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한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제가 그 대목에서 하나 이 패러디를 하고 싶은 스루프 회계를 위해서 어 뭐 또 다른 분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뭐죠 무슨 영화에 나오는 배우한테도 그런 유사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건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으로 표현해 본 방법입니다. 과거의 낡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 그것은 원가 회계가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들을 하고는 하지 않고는 일 거예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음, 방치하고는 그렇죠. 이래도 말이 통하네요. 그 다음에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글로벌 패러닥 구이 말하자면 패러다임이 글로벌 레벨 수준 아니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제가 뭐 스탠다드로 맞추자는 얘기는 미국이나 뭐 어떤 서구에서 스루프 회계가 지금 뭐 스탠다드로 돼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에, 이거가 저희가 선도해서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덩달아서 포스코에 왜 이런 뉴스를 퍼왔냐 그러면은 에, 이 국민연금위원이 포스코가 국민연금에 포스코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포스코가 또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지난달 27일 이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에서 상권 임원으로 해서 어, 뭐 발령을 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야당 쪽에서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비즈니스 범죄와 기업이다. 그러면은 뭐 딱 제격이네요.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책까지 출간했었고, 21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범죄 수사, 국민의힘이 집권하고서 또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추가 제품들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복지부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호사가 지난해 뭐 이준석 씨에 대한 기소 의견 뭐 이런 것들도 냈었고 또 이 직접 번역을 아니 본인들이 직접 해본 걸 거예요. 어, 네, 뭐 자관 여기에 뭐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근거 없이 얘기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국민연금 연금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범죄와 기업법에 해당한 거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에 에, 뭐, 그, 슈트워트요? 그, 집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겠다 하는 거를 좀 국민연금이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격한 인물로도 가능하겠다. 자관 안 되는데 뭐 꼬집으려고 검사 왕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깎았습니다만은 제가 애용하는 이발실에서 이발사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아니 뭐 정권 잡았을 때 자기하고 뜻 맞는 사람들하고 그걸 해야 당연한 거지. 저렇게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전문가, 아니 전문가 정치라는 게
물론 그 어려서부터 정치할 수도 있지만은 검사하고 뭐 이런 거 하다면은 경제계라든가 정치계라든가 이런데 뭐 다 그 알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그 또 변호사 현재 하고 있으면서 비즈니스 범죄와 기업법에 대한 거니까 뭐 당연히 그 또 맞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말이 많다. 이상한 나라다. 우리나라 야당은 그런 쪽은 야당이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코가 국민연금이 좀 뭐 상당히 그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외국 자본 블랙락이라든지 JP 모간이라든지 뭐 이런데 은근히 그이 배당 압력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1%도 안 되는 그런 배당액을 받고 하면서 그래도 그 이 철강으로서는 그 중요한 되니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지분이라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이 그것도 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뭐 저기 적화 통일될 수도 있고 한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많습니다 이게 그 미국이 포항제철 그 철강 제철소를 한국에 한 50%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을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상이라도 포스코가 뭐 우리나라 이 제조업은 뭐 대형 제조업은 다 100%가 국가 보안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방 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호되고 뭐 독과점이다 뭐다 해서 공격할 것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관 저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하고 견해는 그들이 어떻게 재벌을 형성했는지는 옛날에 그 특혜 때문에 그런 거를 그 말하자면은 그 진보 인사들이 지들은 지금 뭐 그런데 끼이질 못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권력을 잡아서라도 돈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지. 뭐 노동자를 진짜 원한다든가 그런 애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포스코가 그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